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 학원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퓨전 360과 같은 3D CAD를 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퓨전 360을 비롯해서 3D CAD는 2D CAD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보면 이해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토캐드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작업들은 그냥 그림 그리듯이 정말 쫓아 그릴 수가 있는데 3D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즉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학습자가 형태를 보고 형상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형태다라는 게 2D 드로잉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형태를 딱 보이게 만들지만 3차원 같은 경우는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형상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퓨전을 비롯해서 사실 그 제품도 그렇고 3D 프린팅에서 쓰이는 모델링 데이터들은 전부 다 3D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D 모델링을 배워야 되는데 3D 프린터 과정에서도 3D 모델링을 먼저 이제 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3D 모델링을 이제 기초를 딱 놓치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기초적 기능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훈련생이나 아니면은 기능사를 준비를 하는데 모델링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쉽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본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퓨전 강의는 이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 채널도 가보면은 네, 모델링 관련된 뭐 출력도 많고 모델링도 많고 내용이 많은데 이런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진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쉬운 거는 기초적인 거를 좀 습득을 해서 네, 이렇게 그 다음 과정을 쫓아가는데 좀 수월하게 쫓아가고 싶은데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 기초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퓨전 360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퓨전이 이제 짬뽕이란 뜻인데 원래 그 디자인 쪽에서 쓰이는 모델링 기법하고 설계 쪽에서 쓰이는 모델링 기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툴도 사실 좀 나뉘어요. 그래서 그 이 설계 쪽에서 쓰이는 모델링 기법은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형태를 만들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를 하고 바로 이제 쭉 뽑아 올려서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바로 형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 쪽의 모델링들은 이런 식이 아닙니다. 보면은 서피스를 먼저 만들고 서피스를 만들고 이 서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드는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모델링 기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 퓨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델링 기법을 모두 이제 지원을 한다.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퓨전이라고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연습을 할 때는 네, 그래도 솔리드 모델링을 먼저 합니다. 좀 잘하시게 되면은 서피스 모델링으로 넘어가시고요. 서피스 모델링은 툴에 대한 이해도보다도 도형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태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퓨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퓨전을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설치부터 안 되더라고요. 퓨전은 이제 설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법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퓨전 설치는 뭐 우리 쉬운 방법 있죠.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퓨전 360 다운로드 그러면은 바로 딱 이렇게 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네, 퓨전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누르시고 네, 여기라고 돼 있네요. 네, 누르면은 네, 저는 지금 로그인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퓨전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귀찮아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오토데스크에서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세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메뉴가 저는 제 이름으로 로그인 했거든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로그인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계정이 없으면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하시고 계정이 있으시면은 이메일 계정으로 만드는데 그게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없으시면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네, 고르고 나면은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네, 이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어, 자, 여기 보시면은 퓨전 360 다운로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퓨전이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설치 프로그램이 하나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폴더 쪽에 가보시면 네,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은 퓨전 360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는 11메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실행하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퓨전의 계정 생성이 있어요. 퓨전 기초 강의 쪽에 가시면은 퓨전 360 계정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퓨전을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네, 실행을 하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계정이 오토데스크 계정을 만드셨으면은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적고 들어가시면 되고 계정이 없다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로 가서 퓨전 360 계정을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기가 이제 실제 이름인 거죠. 네, 이름 뒤에 성 이렇게 적고 이제 어 이메일 주소는 네, 실제 내가 쓰고 있는 주소를 이렇게 두 번 적어 주시면 되고요. 암호는 8글자 이상으로 숫자랑 글자가 이제 섞여 있는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하시면 요 적어놓은 이메일 저는 네이버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시면은 컨펌 이메일이 하나 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컨펌을 눌러주시면은 1차 인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암호랑 요 이메일을 계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 화면으로 가보면 여기서 내 계정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적으시고요. 암호를 적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퓨전은 어, 개인한테는 이제 교육용 또는 하비스트라고 취미용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료로 1년이나 2년 정도 계정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인증까지 받으셔야 되고요. 아까처럼 이메일만 만드셨으면 30일 인증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인증을 받는 방법은 퓨전 360 기초 강의 저희 학원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퓨전 360이 이제 계정이 익스파이어드 됐을 때 그리고 계정 만들고 2차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쪽 있네요. 네,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네, 좀 2차 인증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0일 버전이라면 좌측 위인가? 네, 30day remains,라고 남아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30일밖에 못 쓰는 건데 30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저장이 안 됩니다. 그냥 쓸 수는 있는데 저장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꼭 인증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손댈 게 있는데 그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우측 위에서 보시면 두 번째 칸에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고
만약 우리나라 유저분들이라면 여기가 설정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요 화면이 프리퍼런스 화면이 나오는데 네, 이때 이제 맞춰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 랭귀지 타입을 저희는 이제 강의할 때 영어로 해서 해요. 그 나라의 랭귀지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냥 영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3D 관련된 툴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또 3D 프린터 하는 경우에는 써야 되는 툴이 많잖아요. 근데 뭐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쓰면 말이 다 달라요. 번역했기 때문에. 예, 근데 영어로 해놓으면 거의 다 일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놓고 일단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정 불편하시면 한국어로 쓰긴 하는데, 예, 가급적이면 영어로 쓰는 게 다른 툴을 쓰기 위해서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즈um 얼비쇼 컷이라는 거는 이제 조작법인데 이게 또 중요해요. 내가 다른 툴, 뭐 예를 들면 3D 프린팅을 위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도 쓰고 편집 툴인 뭐 메시 믹서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러면은 3차원이기 때문에 뷰를 계속 돌리면서 작업해야 돼요. 3차원 툴들은. 그래서 보통은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작법이 툴마다 다 틀리면 나중에 되게 불편합니다. 헷갈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 이제 처음에 퓨전이라고 돼 있는데 팅커캐드로 맞춰 놓는 걸 저는 권해 드릴게요. 팅커캐드로 맞춰 놓으면 다른 툴들하고 거의 조작법이 똑같아져요, 그냥. 그리고 오토데스크 프로그램들은 이제 퀵 메뉴 같은 걸 쓰는데 우클릭 해가지고 네, 그 빈도보다 키보드로 단축키를 쓰는 빈도가 더 높아요. 모델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팅커캐드로 만들고 그 왼쪽 손이 놀아야 돼요. 왼쪽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누를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정을 퓨전으로 해놓으면 화면 회전하고 할 때 뭐 쉬프트, 컨트롤, 알트 뭐 이런 걸 눌러야 됩니다. 자꾸. 불편하겠죠? 그래서 팅커캐드로 하면 왼손을 뭔가 누르지 않더라도 편하게 조작이 돼요. 그래서 팅커캐드로 해놓을게요. 대신에 이제 내가 뭐 인벤터나 솔리드웍스에 익숙해서 그거에 맞춰 쓰겠다. 그러면 이제 맞추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 슬라이싱 프로그램 같은 걸 쓰면 조작법이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통은 팅커캐드로 해놓으시면 거의 다 일치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이라고 Z축 위쪽을 바라보는 면. 자, 여기 보시면은 축이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3D 모델링 툴들은 다 이렇게 세 개의 짝대기로 되어 있는 축을 갖고 있거든요. 얘가 이름이 뭐겠어요? 네, XYZ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 위쪽을 보고 있는 선이 방향이 이름이 뭐냐? 네, 보통은 Z죠. 가로가 X고 세로가 Y예요. 그래서 Z로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Z. 자, 이렇게 고치시면은 끝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네, 여기 중요한 거 있다. 자, 디폴트 유닛에 가시면 디자인에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다 숫자를 입력을 할 건데 그거를 그 뒤에 이제 단위가 붙겠죠? 센티미터냐, 밀리미터냐, 뭐 인치냐 이거 틀리면 이 모델링에서 크기가 출력을 했을 때 완전히 엉뚱한 사이즈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제품은 밀리미터로 많이 통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센티미터 단위로 작업한 걸 밀리미터 쪽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로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유닛을 밀리미터로 처음에 맞춰 놓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초보자 때는 좌측에 오리진을 원래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걸 켜줍니다. 네, 오리진. 기초 좌표계라고 하고 공중에 이렇게 뭐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차원인데 그래서 그 기준점을 기초 좌표계라고 해요. 그리고 XYZ축이 만나는 지점이 XYZ가 0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꼽이라고도 그래요.
자, 우리가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이렇게 우클릭,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은 클릭이 아니라 눌러봐요.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화면이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 돌면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뷰 큐브라고 하는데, 프론트라는 거는 현재 내가 이 모델링에서 정면을 보고 있다 이런 뜻이고, 탑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요거 헷갈립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돌려보세요. 뱅글뱅글 돌려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터페이스 잠깐 설명드리면, 위쪽에 이제 모델링 명령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요. 왼쪽에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화면에 있는 객체, 어떤 객체가 있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좌표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모는 종이가 보이죠. 모는 종이 보이게 할 건지 뭐 사라지게 할 건지 뭐 이런 정도의 설정이고,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차차 알아가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만. 왜냐하면 이 강의는 초보자를, 완전 초보자, 아, 나 잘 3D에 소질이 없나 봐, 이런 분들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라, 가급적이면은 군더더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휠을 앞뒤로 움직여 보시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왼쪽 위에 보시면은 쇼 데이터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뭔가 모델링 해가지고 모델링을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온라인에 이메일처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도 이게 로딩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요, 인터넷이 안 되면은 불러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드디스크,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오토데스크 서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하죠. 아무튼 저장하면 여기 생겨요. 그리고 이제 불러내는 건 뭐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저희하고 이제 교환을 잠깐 볼 건데,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3차원이라는 거는 그 축이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X, Y, Z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내가 공중에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어느 위치에 찍혔는지 돌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막 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놓으면 이 동그라미 위치가, 제가 이거 다 꺼버릴게요. 오리진도 끄고 이것도 끄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돌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위에서 아래 보고 있는 건지 밑에서 위에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조적인 뭐 그리드라든지 좌표계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나만 외웁시다. 뭐냐면 빨간색 선은 X축이에요.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시더라도 빨간색을 보신다면, 아, 이거 가로 방향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쉽습니다. 좀 파악하기가. 뷰큐브 보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뭐냐면 그 3차원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가장 간단한 규칙은, 그 도면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도면을 이렇게 쭉 잡아 당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솔리드 모델링에서의 규칙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자, 이건 그냥 도형이죠. 입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 놓으면, 전개를 한다 그러는데, 전개시키면 이제 입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요거를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어,
아까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죠?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스케치에서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면 위 공중에도 그려지고 땅바닥에도 그릴 수 있고 지하에도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건물로 치면 지하 1층에도 그려지고 1층에도 그려지고 2층에도 그려지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3차원 모델링 툴은 반드시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도화지, 캔버스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그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자, 모델링은 순서가 이겁니다. 스케치,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예요. 스케치,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고 입체로 만들고 뭔가 이제 규칙을 줘서 변형을 주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를 해볼 건데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네. 보시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부터 따라해 봅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시면 가만히 있으면은 자, 뭐라고 나와요? 평면을 선택하거나 자, 플레이너 페이스는 이제 평평한 면, 그 꼬부라진 면 말고 평평한 면이나 또는 플레인? 네, 평면? 그거 뭐예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오리진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 좌표계를 눌렀을 때 이게 노리끼리 한 면 3개 보이죠? 네, 요게 플레인입니다. 요거. 요 3개가.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도화지에 그림 그리면은 땅바닥에다가 놓고 그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요 바닥 있죠, 요 바닥. 요게 바닥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가로 방향 축이랑 요 녹색 Y축 방향 축이 지나가는 면. 이게 이제 바닥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우측에 탑뷰가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로 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시면은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이상한 데다 스케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스케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옆에다 스케치하고. 네. 처음에는 바닥에 하는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잘 되면 정면에도 해보고 또 캔버스를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대각선으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일단 바닥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바닥. 이것만 잘해도 되게 쉬워요. 여기부터 안 돼요. 모델링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거부터 안 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것부터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네. 이 입체감만 있어도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져요. 그 다음 것들이. 근데 되게 이제 못 쫓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세요. 초보자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면 선택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다른 요소가 선택이 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 기준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 면이 스케치 면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습관적으로 자, 우리 바닥에다 스케치 할 거죠? 바닥을 눌러요.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요. 이렇게 하는 순서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누르다 보면 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요 화살표, 뷰큐브의 화살표 눌러서 글자가 똑바로 보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우스 우클릭하면 막 돌아가거든요. 자, 우리 탑뷰에서 봤을 때가 정면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어디다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 요 평면에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진짜 해봐요. 사각형부터 해볼게요.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사각형 그리는 거 있죠, 사각형. 어디 있어? 렉탱글이라고 돼 있네? 네, 투 포인트 렉탱글 누르시고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막 그려봐요.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네,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반대편 모서리 클릭하고 이러면 사각형 그려지거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도 해볼게요. 동그라미는 센터를 먼저 찍고, 예,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크기에 맞게 원이 자동으로 변하죠. 이렇게 또 클릭하고. 자, 얘네는 치수가 다 있는데 치수 붙이는 거 좀 나중에 하죠. 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너무 작게 그렸다. 1.2m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입체에서 우리가 입체로 뭔가 그려가지고 나중에 출력할 거잖아요. 그럼 치수가 중요한데 입체에서는 치수감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수를 붙여야 돼요, 나중에는. 자, 지우는 거는 잘못 그리면 지울 수 있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제가. 네, 그렇게. 사각형도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려봤어요.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한번 그려보세요. 겹쳐도 되는 건데 일단은 떨궈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보면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돌려보시면 어디에 그려졌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면은 명령이 한 스텝이 끝난 거예요. 우측에 피니시 스케치라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히스토리에 명령이 하나 기록이 남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내가 떤 캔버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각형이랑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 그리셨다면 뭐 이렇게 앞에 선택하고도 그려지거든요. 뭐 이렇게 잘못 선택했다면 이렇게 서 있겠죠. 동그라미가. 이 히스토리 지울 수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다가 그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이제 얘네를 입체로 바꿔야겠죠? 네, 선분만 있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출력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입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위에 익스트루드라고 보이죠? 익스트루드 눌러가지고 내가 이제 입체로 바꾸고 싶은 도형을 선택을 해봐요. 이렇게 선택했죠? 그리고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로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당기면 빌딩처럼 이렇게 쭉 올렸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네, 입체로 바뀌는 겁니다. 자, OK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왼쪽에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스케치도 있고 바디도 있는데 바디가 생겼어요. 여기다 이름 붙여 놓으셔도 돼요. 마우스로 좀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박스 1번이다. 뭐 이렇게 붙여도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머지 동그라미랑 사각형도 좀 잡아당기고 싶은데 없어졌죠? 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에 보면 눈알이 보이죠? 눈알을 켜주면 이게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알을 켜주시고 그럼 보이죠? 자, 익스트루드를 또 해요. 다른 것도 잡아당길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래서 이 스케치랑 익스트루드를 반복하는 게 솔리드 모델링의 가장 기본이에요. 형- 단면을 그려주고 잡아당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 스케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못하세요. 우리가 땅바닥에다가 그렸잖아요. 땅바닥. 그렇죠? 이 모는 종이가 있는 데가 땅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땅바닥 기준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더 해도 돼요. 여기 뉴 디자인 누르시면 다른 윈도우 열 수 있는데 오리진 키시고 여기가 땅바닥이죠. 여기다 그려서 올려라. 또는 조금 더 한 발 나간다면 옆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옆으로 길게 이렇게 빼보세요. 이거부터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안 되신다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릴 건데 그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요 단계만 해보세요. 요 단계만. 아셨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모델링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스케치 플레인이라고 하는 캔버스가 3차원 공간에서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한다고 땅바닥에 있는 캔버스를 찍어가지고 사각형이랑 동그라미를 그려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